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타워크레인 안전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박승읍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오이택 LESG 사무총장님, 이창수 타워크레인 임대업 비상대책위원장님, 김덕수 현대 에버다임 TC 사업 부분장님, 그다음에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문과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몇 명이 돌아가신지 압니까? 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입니다.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지금의 현실을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일터로 갈 때 목숨 걸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비 노후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내구 연함보다 업체 자체 규정을 우선시하는 관행, 저가 장비 도입을 강요받는 구조, 표준 시장 단가 이하 계약, 재견적 강요, 단가 우려치기, 대금 감액과 지연 지급도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산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아시죠? 네. 저는 산재의 핵심은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때문인데 산재가 일어나면 안전에 쓰지 않았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경제적 현실이 좀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 공정하게 만들면 그 속에서도 산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전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 몇 개라도 그것을 내어서 산재를 줄이는 그런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소에 비해서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열기가 있습니다. 좀 더우실 텐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바쁜 의정활동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하게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계시는 지역진 의원님도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은 늘 그렇습니다만은 토론회나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시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요청드렸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모든 사회 현안들을 두고 현장과 전문가 그리고 국회 의원님들 해서 늘 365일 동안 꺼지지 않고 이러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좋은 국가,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열정들이 국회에서 심장의 박동처럼 뛰고 있다는 그 현실을 모든 참석하신 분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돼서 특별히 전태일 재단과 ARESG 평가연구원은 오늘 토론에 관련된 타워크레인 문제 노사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지점이 현실화될 때까지 동지적 연대의 관점에서 늘 함께하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오이택 ARESG 사무총장께서 15분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발제하시겠습니다. 발제 이후에 6분의 토론자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만 골라서 5분씩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호 토론회 과정을 한 10분 정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시간이 짧다 느껴지실 텐데 그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발표해 주시는 그러한 효율성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이택 ARESG 평가연구원의 사무총장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타워크레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데가 80년대 중동 건설붐 이후에 어쨌든 장비들이 철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타워크레인이 중동 철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타워크레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업계 역사상 국회에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가지는 것은 아마 업계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발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최초의 토론회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엄숙한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약간 게을러 가지고 양치질을 못하고 살아갖고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끼고 있는데 발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발언을 하다가 틀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 감소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저거를 좀 다 더하면 한 5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12만 명 사망했다고 하니까 거의 한 64만 명 정도가 최근 5년 동안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5년, 토탈 한 10년까지 하면 한 120에서 130만 명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추이 인구가 2024년도에 993만 명이었습니다. 25년도에 벌써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성남시 인구, 용인시 인구가 해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남의 구시가지를 비롯해서 판교, 분당, 아파트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저런 도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 발제하는 놈 저놈 미친놈 아니냐? 응? 왜? 그만큼 우리 타워크레인 업계가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게 어쨌든 인구 감소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5세 고령자 인구가 주택을 구입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게 전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벌써.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 주택건설 추이를 보면 25년도에 71만 호 지었습니다. 23년도에 24만 호 착공이 됐습니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여러분의 타워크레인 장비가 3분의 2가 야적장에 야적료 물면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게 과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토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노했습니다. 왜? 더 이상 신도시 건설하지 마라. 왜? 신도시 건설해봐야 인구 감소 심각하고 고령화 문제 심각하니까 주택 지어봐야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다. 벌써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4%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신도시 그만 건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가 부동산 97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135만 호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건설이 살아나 보다 이렇게 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135만 호 딱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됐었냐? 수도권에서 평균 25만 8천 호씩 건설이 됐었습니다. 저거 곱하기 5 하면 130만 호 나옵니다. 뭐 정부가 135만 호 건설한다니까 와 이제 주택 경기 살아나나 보다. 해마다 평균 저만큼 다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저 상태로 지어봐야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설치되는 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저만치 지을지도 의문이지만 한다고 해봐야 저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2015년, 16년, 17년도 그런 세월은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냉철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발제문을 며칠 전에 쓰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지문을 써야 되느냐? 타워크레인 내부 연한이 뭐 20년으로 된 것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된 장비 갖고 와라. 심지어 포스코 ENC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안전사고 나갖고 난리가 났는데 안전 강화한다 그러면서 5년 이내 된 장비 갖고 와라 하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왜? 10년 된 단가 주면 됩니다. 5년 된 단가 주면 되죠. 그거 안 주면서 10년 된 장비 갖고 와라, 5년 된 장비 갖고 와라, 안전 얘기하면서 산재 사망 사고는 또 가장 많아요. 에?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나와 계시고 정부 관계자들 나와 계시는데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에? 법대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예전에 좀 오래됐었는데 대우자동차가 현장에 대우자동차 공장 안에 대우자동차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부평공장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대우차 사라 이거예요. 대우자동차. 현대차는 우리 공장에 못 들어온다. 영업사원들, 뭐 외지 사람들, 방문객들 현대자동차 끌고는 우리 공장에 못 들어온다고 해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도로에 서울 양양도로 고속도로에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관리 주체가 야 우리 도로에는 15톤 이상 덤프트럭 들어오면 안 된다. 도로 파손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에? 아마 도로공사사장 옷 벗고 집에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 왜?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 15톤 트럭 나오면 도로 파손 많이 되니까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못하느냐? 저항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도 없는 10년 이내 장비 갖고 와라, 5년 이내 장비 갖고 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속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냐, 현실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이 그것들을 문제 제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왜? 회사 망하는 꼴 보면 누가 그 망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내구 현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 법 만들 때 국회 와갖고 의원님들하고 뭐 언쟁도 벌이고 막 그랬었는데, 내구 연안을 만들려고 하면 조선소 크레인도 내구 연안을 만들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염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 특성상 리미트 한계치의 물건들은 인양할 때가 거의 8, 90%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 타워크레인이 구조상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조선소 타워크레인은 내구연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재벌 기업이니까는요. 여러분 개인 사업주들은 힘없고 백없는 놈들이니까 내구연안 만들어도 되고, 똑같이 독일산 리펠 장비인데 조선소 타워크레인은 왜 내구연안 안 정합니까? 왜 안 정하는지 아십니까? 재벌들이라서 그래요. 재벌들. 예? 재벌들이니까, 재벌들이 난리치니까 국회에서 재벌들 거는 쏙 빼주는 거예요. 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보다 조선소 타워크레인이 더 열악하고 염분에 노출되고 일찍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장비는 왜 내구연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서 소리내지 못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획관리법에 저렇게 내구연안이 뭐 정리가 돼 있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자료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부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 단가가 시장에 무조건 최저가 낙찰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타워크레인을 표준시장 단가로 법으로 지정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표준시장 단가는 매월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관리기관의 장은, 다시 말해서 뭐냐, LH 우리 타워크레인 표준시장 단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 2025년도 상반기에 발표된 타워크레인 12톤 임대 단가입니다. 1,681만 원. 20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54만 1,000 얼마. 저거 국민 세금으로 설계할 때, LH 아파트 할 때 타워크레인 저거 주라고 다 원가에 반영시켜갖고 설계비에 반영시켜갖고 다 내려놨습니다. 저 단가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현장에서 52시간 노조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52시간만 하느냐.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원래비 받니 뭐 와갖고 오버타임 받니 해갖고 맨날 시끄럽습니다. 현장에서 60시간 70시간 타워크레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표준시장 단가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단순 계산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거 감안하면 타워크레인 표준시장 단가 2,700, 2,800 됩니다. 여러분들 불과 한 10년 전에 톤당 100만 원씩 다 받으셨잖아요. 예전에. 저 표준시장 단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계약 예규나 이런 데다 다 정해놨습니다. 표준시장 단가로 미준수로 인한 영향들 모여서 공사비 산정, 계약 이행상의 문제, 법적 행정적 문제, 품질 안전성 문제 쭉 해가지고 안 지키면 저렇게 영향들이 있다 해가지고, 왜? 국가계약법에 저렇게 표준시장 단가 안 지켜지지 않으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건설사가 여러분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공공사 입찰을 못 봅니다. 입찰을. 근데 뭐냐?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저렇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국토교통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항의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현실은 어쨌든 저런 악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주 여기 많이 와 계신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임금 삭감 현실화 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 임금이 많이 삭감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뭐냐, 문제를 저런 식으로 풀어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프레임이 뭐냐, 힘없는 노사가 싸우는 겁니다. 힘없는 노사 싸워요. 몇 푼 더 내놔라, 일한 거 내놔라 싸운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런데 정작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표준시장 단가 안 지키는 거, 10년 이내 장비 갖고 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노사가 눈 부라리고 와갖고 법 지켜라 해서 국토교통부 상대로 해갖고 싸우고, 안 되면 국회에서 와서 법이라도 제정돼서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법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앉아갖고 현장에서 노사가 푸닥거리 하냐고 정신없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와서 이렇게 했다 이건. 왜? 노조 입장에서도 당연히 임단협에 8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800만 원 줘야 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주니까 열받으니까 당연히 눈앞에 이익이 줄어드니까 임대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냐? 저러한 구조 속에서는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이에 타워크레인 국내 장비 분포도가 중국산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항상 뭐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 기준들을 얘기를 합니다. 정책이 잘못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타워크레인 산업 아주 싹쓸이 이제 간신히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도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여기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왜? 5년 이내 장비 갖고 와라, 10년 이내 장비 갖고 와라 그러면 저가의 장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의 장비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노조가 그동안 사실 타워크레인 업계와 관련해서 무슨 일들을 했었냐. 여러분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시키기 위해서 7년을 쌓았습니다. 7년. 여러분들 IMF 터지고 나서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떤 뿌로크 새끼들이 도둑놈들이 와갖고 타워크레인 뜯어갖고 팔아먹었습니다. 왜? 길거리에 내 차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내 차 끌고 가도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건설기계 등록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타워크레인이 내 거다 하면서 은행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점도 많았습니다. 그 결국 누가 싸우냐? 저거 노조가 타워크레인 정보농성하면서 저거 끝나고 나갖고 40~50명씩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으면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하라고 노조가 싸운 겁니다. 여러분들 타워크레인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올라가갖고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하라고 외쳐보신 분들 제가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와이어 과정 철폐하라고 노조가 12년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워크레인 와이어 고정할 때 우리나라에 국내 타워크레인 1,500대 있었습니다. 노조가 저거 12년 싸웠어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월브레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시장이 3배가 커졌어요. 예전에 등록 대수 1,500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타워크레인 6,000대 넘었습니다. 2015년도 70만 원 건설할 때 타워크레인 6,000대 뽑혔습니다. 현장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것도 뭐냐? 올 100% 노조가 한 겁니다. 노조가 말도 안 되게 일요일은 쉬고 싶다고 제가 봤을 때 저거 7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업계에서는 야 노가다가 일요일이 어딨어. 일요일도 없이
노조가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6, 7년 쌓았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지금도 일요일 날 장비 가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임대단가 한 달에 한두 달 벌써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일요일 쉬게 해달라니까 사장님들이 야 이 새끼들아 노가다가 무슨 일요일 날 쉬냐? 말이 되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등에 도끼로 발등 찍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노조가 저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타워크레인 업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임단협 할 때 파업할 때 꼴도 보기 쉽겠지만 타워크레인 업계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여기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건설 현장의 체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발주자가 민금 장비 자재 다 직접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자료에 보시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건설사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뭐냐? 원청 건설사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타워크레인 기사들, 조종사들 임금 못 떼어먹는다. 이제는 거의 저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저렇게 가느냐? 미국, 유럽들 다 발주자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지금 장비 임대료 가지고 리스료, 이자 비용도 내기 힘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 임금 거기서 한 절반 뚝 띄어먹고 그걸로 현상 유지하고 설해체 비용 갖고 어떻게 좀 띄어먹고 해서 현상 유지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업해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 법으로 정해진 표준시장 단가 받고 10년 이내 장비, 20년 이내 장비 좋다 하겠다 이거예요. 제철소, 조선소 장비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에? 왜? 그게 맞잖아요. 내구현황 하려고 그러면 조선소 장비도 똑같이 해라. 아니면 똑같이 없애주든가. 왜? 그게 법의 논리대로 맞잖아요. 재벌이라고 내구현황 없애주고 힘없는 놈이라고 내구현황이라고 카르텔 쳐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뭐 국토부도 어쨌든 발주자 직접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뭐냐? 노조가. 그래도 우리 저기 보면 머리띠 메고 우리 최동주 위원장님이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6개 부처가 나왔습니다. 부처 다 불러가지고 우리 이래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 잘못된 거 고쳐달라. 쫓아서 얘기는 하잖아요. 저는 뭐냐? 사실 저런 것들이 보통 통상적이면 사업주단체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 지난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 찾아가지고 청와대 문진영 사회수석, 경청수석, 노동비서관 저도 여태까지 노동운동 한 40년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 두 수석을 앉혀놓고 같은 자리에서 얘기해 본 적은 최동주 위원장 덕분에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노조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또 국회 쫓아다니면서 입법화 해달라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갖고 노조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전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노조에 줄돈 안 주고 해서 노조 보고 와갖고 또 현장에서 맨날 집회 내고 집회 신고 내갖고 티격태격 싸울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우리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들을 놓고 살피고 이제 진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하는 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가 가격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내 2019년도에 평균 매매가가 3억 3,800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12억이었어요. 4배가 올랐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아파트값 4배 올랐으면 임대료 얼마 올랐어야 됩니까? 예? 표준 시장 단가 다 집어치우더라도 아파트 분양가가 4배 올랐으면 건설사 맨날 뭐라 그럽니까?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그래갖고 분양가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건설사
그래서 분양가 4배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오르기는커녕 임대료 거꾸로 다운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노조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노조도 아파트 분양가 4배 올랐으면 임금 4배 올랐어야 이게 맞잖아요. 왜? 건설사가 인건비 올랐다고 핑계대는데 그럼 나도 내 거 내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요구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예? 그래서 뭐냐? 이제는 제가 아까 이 제목이 뭐냐? 노사가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어? 표준시장 단가 문제나 그다음에 연식 제한의 문제. 어쨌든 법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뭐 무리한 요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해달라. 예? 그래서 뭐냐? 앞으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타워크레인 임대료. 옛날 톤당 100만 원 받았으면 지금쯤 톤당 400만 원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받아야 일도 없으니까 업계 유지해. 내가 먹고 살고 직원들 월급 줄 거 아닙니까? 어?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가 오르고 아파트값 다 올랐는데 저는 뭐 현장 가갖고 마개쓰라 요즘 뭐 마개쓰라기는 안 하겠지만 마개쓰라기 해서라도 그래도 나도 아파트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속된 말로 종업원들 그만한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가급적이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진정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발제해서 오늘 발제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들을 다 아셨을 겁니다. 일단은 타워크레인 내구 연한 관련돼서 20년 얘기했던 부분의 내용과 그다음에 표준 시장 단가 관련돼서도 다 말하자면 준법이죠. 법에 있는 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대사업자 타워크레인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에 노조가 움직여서 또는 노력해서 이루어졌던 현실의 성과들을 사업자분들께서도 다 좀 받아 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사가 함께 대응을 해서 좀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출발점에 서 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셨을 내용이시겠지만은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좀 더 활기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6분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수 비상대책위원장님 토론 한 5분 정도에 지금 발제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명료하고 정확한 그런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토론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워크레인 임대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표제는 국가 스스로 만든 법, 정부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이 발표 자료의 금액 산정은 타워크레인 32톤, 20톤, 18톤, 12톤을 실구입하였으나 가장 적은 12톤 금액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구입 금액은 더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3 건설기계 내구 연한 2항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내구 연한은 20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믿고 등록세 3.4%를 내고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10년간 등록한 납부 세액은 2,700대 459억 원입니다. 과연 저희가 459억 원의 세금을 내고 이것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원청사는 10년 이내 장비만 반입할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5년 이내 장비를 반입 조건으로 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을 국토부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법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 채무로 인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액 단위가 너무 커서 한글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타워크레인 2,700대 신규 구입 금액은 1조 3,500억 원입니다. 타워크레인 2,700대 리스 부담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리스 기간은 5년으로 보고 이자를 산정하였습니다. 원금은 1조 3,500억 원, 이자는 3,375억 원입니다. 이것을 60개월로 나면 원금은 225억 원, 이자는 56억 2,500만 원, 합계 281억 2,500만 원입니다. 연간 부담금은 2,700억 원, 이자는 675억 원, 합계 3,375억 원입니다. 이것을 급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8시간 기본급 기준입니다. 3,000명을 54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월 급여액이 162억입니다. 연 급여는 1,944억입니다. 거기에 60개월하고 만 원으로 오탄한 게 있는데 그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10년 연식 제한이 계속되는 한 사업자는 신규 장비를 계속 구입하여야 하고 매월 3,000명 급여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 인상 및 안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일군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년 이내 장비 투입 조건이 지속되면 타워크레인 30대 보유 업체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5억 원 상당의 장비를 3대씩 구입하기 위해 18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가 30대 운영 수익을 한 대당 6,250만 원 연 이상 올릴 수 있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귀결됩니다. 한 대당 월 장비 순 임대료 520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의 저가 입찰로 인하여 장비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 현장에 투입된 장비조차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입찰을 지속하면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여 결국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의 존폐의 문제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건설사의 10년 연식 제한으로 인해 1조 6,875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에 이자로 3,37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이자 금액만이라도 급여 인상과 안전관리에 사용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설사의 10년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빈집 발생 문제로 인한 타워크레인 운유 상태 증가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서울 경기 65세부터 80세 인구 주택수는 서울 177만 명 88만 5천 가구, 경기도 219만 명 109만 5천 가구입니다. 향후 15년 동안 빈집 발생 가구 수는 인구 80% 감소로 봤을 때 서울은 141만 6천 명 70만 8천 가구, 경기도는 175만 2천 명 87만 6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80% 감소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
15년 변화를 참고하였습니다. (15년) 동안 서울 경기 지역 연 평균 빈집 발생 가구 수는 서울은 47,200가구, 경기도는 58,400가구입니다. 5, 6년 후부터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며 일본이 못난이라 30년 동안 집값 하락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용 대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연간 운유 상태 타워 크레인이 증가합니다. 서울은 47,200가구, 경기도는 58,400가구. 이것을 타워 크레인 한 대 작업 가능 가구 수로 나누면 314대, 389대, 합 700대 사용 대수가 매년 감소합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신축 물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10년 이내, 5년 이내 반입 조건에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는 결국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현재 중동국가 건설장비 중개인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10년 넘은 이상 된 장비를 사용 종료 전에 고철값 수준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중동 국가에 가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됩니다. 억강부약하며 대동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가 경영 이념에 맞춰 부디 국토부는 법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이어서 잠깐만. 네, 저희가 네. 가야 되는데 네, 네. 하나만 좀 여쭤보면 안 돼요, 우리 국토부? 그러실까요? 네, 의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예, 예. 네, 아니, 그럼- 지금 그 문제를 네, 산재 대통령께서 산재 하니까 건설사에서 엿먹으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뭐 장비 이런 거 그냥 뭐 20년 사용하는 걸 10년, 5년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년하고 20년 사이에 그 장비 때문에 발생한 산재가 몇 건이나 되고 그러는지 좀 파악 좀 하셔야지 엿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건설사가 진짜 산재 한 건도 안 내려고 하는데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이 만약에 이 장비에서도 장비에 무슨 노후가 때문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느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장비 노후로 산재가 발생한 게 있는지 한 건도 발생 안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거 바로 제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경영 침해 이쪽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부 사무관님께서 답변하기에 앞서서 지금 민 의원께서 을지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는데 20년 사용 기간과 관련된 거를 10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랜 업계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용 연한과 관련된 부분하고 산재 발생 여부는 이번 국감에서 해당 소관이거나 아니면 짐이 무거우실 텐데 최혁준 의원님이나 민명도 의원님께서 국감을 통해서 그 연관성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오래된 부분으로 진행됐다는 걸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국토교통부 이미엽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짧게 하실까요? 상호 토론 시간이 있는데 두 분 지금 중요한 또 의정 활동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질문 네, 질문 드린 죄송합니다. 거니까 네네. 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타워크레인 담당하고 있는 임미엽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뭐 발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 연수라는 거는 그 20년에 그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서 3년간 계속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용 네. 그 내용 내용 연수에서 그 뭐 10년을 제한하거나 또는 20년을 제한을 해서 그 이상 되면 장비를 어떤 시장에서 퇴출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안전 점검을 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20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때는 안전 점검을 좀 더 자주 하는 이런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뭐 신규 장비의 노후화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까지는 그게 좀 뭐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좀 단정하기가 좀 그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지금 10년 그 이내의 장비를 사용 제한을 해서 그 설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러한 경우가 어떤 그 안전에 우려하고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안에서 그렇다면 중국 저가 타워 크레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47.2%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용 연한 10년 이하로 되는 부분하고 직접 연동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관님? 의원님 가시기 전에 그건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좌장으로서. 죄송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중국 장비가 과연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옛날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본다면 그렇지만 현재 그 중국에서 있는 타워 크레인 시장은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시장보다 그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큰 그 시장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그 유럽 장비 회사도 많이 그 중국에서 그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그 어떤 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은 하고 있지만 꼭 중국산이라서 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그 시장 그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산이 그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죠. 10년 부분은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시 규제한 거 얼마 안 됐어요. 뭐 옛날부터야 17년에 100번에서 18년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17년이니까 그럼 한 8년 된 거잖아요. 아니요, 17년에 네. 그게 하나 떨어지고 네. 연식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때 처음에 다산지구에서 하나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그건 저 뒤에 상호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8년도 넘어서 19년도에 연식 제한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식 제한과 관련돼서 현장에 의원들이 계시니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아마 오늘 토론회 진행되고 나서 중요한 내용들은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진행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토론의 성과 결과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분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덕수 현대에버다임 TC 사업부문장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정도인데요. 앞서서 이창수 위원장님도 5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5분 내에 핵심 내용을 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워 크레인 제조하고 있는 현대에버다임 타워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김덕수 부문장입니다. 우선 타워 크레인 제조사로서 오늘 타워 크레인 안전제도 개선 관련해서 저희들 제조사 입장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정기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10년 이내 장비는 6개월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10년이 초과되면 주요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년이 경과한 타워 크레인 2년 단위로 분해한 상태에서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유일하게 타워 크레인에 대하여만 내구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구 연한을 초과할 경우 정밀 진단을 시행해서 안전상 안전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내구 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타워 크레인의 설계와 제작은 KS 규격에 준해서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구 수명은 타워 크레인의 양중 횟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한 20년 내외는 충분히 나온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내구 수명이 동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 장비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내구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20년 이상 된 장비라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내구 수명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행위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정량적으로 표기하기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 관리라고 하면 제작사 측에서는 출고 시 설계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품질 검사와 서비스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제작사와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안전 매뉴얼에 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과 부품 교환을 잘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워 크레인은 주기적으로 설치와 해체가 반복되는 장비이므로 설치와 해체 시 안전 준수와 해체 후 장비 보관 및 신규 현장 투입 전에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각자의 이치에서 소임을 충실히 한다면 최소한 장비 관리 소홀에 의한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워 크레인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건설사 측에서 연식 제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나 관리에 집중하는 예방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기에 앞서서 뒤에 상호 토론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대 에버다임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산이 가격 경쟁이 가격도 싸고 아까 임의업 사무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도 우수하고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국내 타워 크레인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FTA 2015년에 중국과 FTA 체결이 되면서 중국산 타워 크레인이 국내에 도입되는 게 관세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산 타워 크레인 많이 이제 국내에 보급되었지만
가격 경쟁 면에서는 저희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저렴한 상태고요. 품질은 뭐 저희들 제조사 경쟁 그 중국산이라고 해서 아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다고는 절대 폄하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좀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의 건설상제 예방 정책과의 김진수 주무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건설과 김진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 토론회 연락을 좀 받아서 토론문이나 이런 걸 사실 준비를 못한 점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그 고용노동부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 타워 크레인 관련해서 이제 안전 사고나 이제 이런 쪽에 좀 제도 개선 이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리나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서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저도 이제 그 에버다임 쪽이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고 만약에 예시를 들면은 차량 연식이라고 이제 좀 가정을 하다 보면은 오래된 차량 이제 뭐 좀 새로 나온 출고된 차 이렇게 좀 만약에 예시를 들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새로 나온 차량이 좀 더 안전하고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시공사에서 이제 아예 뭐 연식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저희도 그 노동부 입장에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뭐 위반적인 행위가 있는지 이런 건 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건설기계관리법상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해당 부분이 뭐 연식이나 뭐 이런 거에 구분짓지 않고 이제 타워 크레인을 운영하는 그런 작동 방법이나 뭐 신호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토론회 그 말씀하신 거 최대한 저도 그 적어 가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아무래도 이미엽 사무관님의 또 토론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준비해 오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발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저희가 지금 임대사나 아니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 사안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내용 연수에 대해서 어떤 건설사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거에 대한 업계의 우려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부에서 나오신 그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발제 내용이나 향후에 또 토론되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으셔서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하필 또 제 앞에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하게 어깨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 현장이나 특히 타워 크레인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천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수많은 중소업체가 도산 위기로 몰려 있고 노동자들도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핵심의 중심인 국토교통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이 사실상 기능의 마비가 됐습니다. 회비조차 걷지 못하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7월 17일 총회를 했습니다. 30명뿐이 안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임대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오늘 이 자리가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과 준비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워크레인 업계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좀 직시하고 앞으로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등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엉뚱한 답을 구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경청해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대안과 현실적인 대법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미혁 사무관님 나오셔서 중국 장비가 어떻다 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그 자리 준비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에 노조가 준비한 25년 동안 맺어온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저 표준근로계약서는 저대로 우리 조합원은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맺어지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액이 보면 560만 원이고 저 오른쪽에 보면 학계액이 640만 원. 엄청 많이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단체별에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포함하면 2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여기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장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600만 원입니다. 저기에 상여금, 토요일, 평일, 연장수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삭감된 거냐? 300만 원 이상 삭감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금액도 문제가 있는데 원래 표준임대차 계약,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다르게 내용을 썼습니다. 계약 해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얼마가 삭감이 된 거냐? 이것도 300만 원 이상 삭감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임금 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혹시나 사장님들 불안해서 2차 합의서를 또 작성을 하십니다. 혹시나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이것을 이중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여기 담당자분 오셨는데 이거 사실상 불법 아닙니까? 이거 300만 원 이상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도대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나마 급여명세서 조금 제대로 된 명세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기도 약 몇 프로가 좀 빠졌어요.
한 달 지급 총액이 859만 원, 약 860만 원입니다. 세금 190만 원 빼면 660만 원. 그런데 이게 이번 달 8월 달에 급여된 명세서인데 왼쪽에 것도 8월 달에 된 겁니다. 여기는 실수령이 600만 원입니다. 밑에 보면 단차협약에 따른다고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연차수당 단차협약 따른다, 교통비 단차협약 따른다, 하나도 없습니다. 빵원. 근데 오른쪽 보시죠. 20만 원, 30만 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똘똘말이 300만 원. 왼쪽이. 오른쪽은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얼마 삭감된 거냐? 500만 원 이상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삭감돼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도대체? 예?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해서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년부터 진행됐던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이미혁 사무관님과 협의가 됐었습니다. 올 3월 달에 만나서 양대 노총은 단차협약에 따라야 된다. 임금 삭감이 하도 많이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게 중간에 합의안이 나온 게 저 끝에 있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합시다. 그러면 양대 노총의 의견도 수렴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대한건설협회 안 오셨는데요. 네. 3월 달에 합의된 안은 양대 노총 모두 다 수용을 했는데 건설사가 불수용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임대료 주고 있다. 임대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정안 내는 게 대여료를 조종사 급여액을 적정이란 말이 뭡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4월달 안이 나온 겁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의견 내서. 그래서 양대 노총이 얘기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대로 한번 얼굴 좀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게 현실인지. 근데 그 자리가 있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대료가 정상으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민병덕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전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이 자료를 낸 공무원이 국회나 정부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 때 거짓말하는 공무원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했는데 LH에서 건너온 자료는 너무나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 10시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불이 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 끝에 보면 타워크레인 대수와 임대 계약서를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서 이 현장 임대가 몇 개월짜리 현장이냐 해서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한 대 5천만 원 받는 현장도 있어요. 한 대 최고 5천만 원 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어디냐? 강원도 정선 사북 아파트. 가장 적게 받는 게 수원 당수에 1,1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이냐? 뭐 3천만 원 받는 데 있어 한 달에. 이게 과연 사실이냐? 그런데 아마 우리 사장님들 이 자료 보고 한번 놀랄 겁니다. 저 노란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저 노란 거? 강원도 캠퍼스 4천만 원만 한 달에 4천만 원. 당양 2,300만 원 받는데 저기 보면 복합문화단시 1,600만 원인데 저거요 소형 타워 현장입니다. 소형 타워 현장에 저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자료 낸 LH 공무원
반드시 을지로위원회가 색출해야 됩니다. 아까쯤에 우리 이미혁 사무관님이 중국산 뭐 문제 없다 뭐 그런 말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예. 끝나고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 그 오해가 제가 중국산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건데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제가 이게 좀 이거 그런 임대욱 것 사무관께서는 예.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런- 예전에 네. 있었던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그 중국산 장비가 문제가 없다, 100%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규모가 그 정도로 중국에 네, 있는 네. 타워크레인 시장이 커졌다는 커졌다. 거를 말씀을 네,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뒤에서 그 문제는 또 상호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좀 하시죠. 이어가 주십시오. 저거는 미국 토목협회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 빨간 줄을 보면 중국 타워 크레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동안 141건의 사고가 발생됐던 내용입니다. 과연 중국산 타워 크레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마스터 단면도를 자른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저걸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아, 마스터 단면도 잘랐는데 왜 색깔이 저렇게 시커먼하지? 재료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강철이 굉장히 젖을 재료로 사용하니까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원래 단면도 자르면 아시잖아요. 하얀색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용접도 굉장히 거칠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파단되기가 쉽습니다. 저 자료는 중국 타워 크레인이 낸 자료입니다. 중국산 타워 크레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금 유한율을 사용할 때 유압계통 문제 있고 방금 보시다시피 강제도 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센서가 내구성이 부족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기가. 그래서 중국산 타워 크레인은 영하 환경에서 멈추거나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역시 일을 했을 때 위에서 영하 5도만 떨어지면 스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홍콩에서 난 사고입니다. 홍콩에서 지난해 9월 7일 날 타워 크레인이 부품의 용접 부위가 파손돼서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직원이 3명이 사망됐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국산 타워 크레인은 붕괴되면 저렇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여지껏 타워가 넘어졌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철도 위에 타워 크레인 전도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기차가 안전해 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렇게 기차하고 사람이 나와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맨날 안전 하십니다. 국무회의 하실 때마다. 우리 5천만 국민들 다 보셨습니다. 첫 국무회의 첫 번째 내용이 안전입니다.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과연 정부 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는 진짜 현실적인 파악 제대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후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후크 계속 올라옵니다. 리미트가 고장나서 위에 찝을 때려 박았습니다. 후크는 땅에 떨어졌죠. 타워 크레인은 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중국산 장비입니다. 한번 날짜를 위에 보십시오. 2025년 8월 7일 날 녹화된 겁니다.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떨어진 후크입니다. 저 후크 피하려다가
밑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중국산 장비가 국내 타워크레인 현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우선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면 김정관 산통부 장관,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 관계부처가 다 지금 국내 기업 살리자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신을 좀 차리셔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주권의 정부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설 현장은 법이 통하지 않은 무법천지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왜 언천건설사가 sak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10년 이내를 강요로 합니까? 그리고 건설사들은 매 표준 시장 단가를 준수 안 합니까? 더군다나 LH에서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시장 단가를 하고 법대로 지켜서 타워크레인 안정성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중소업체 살리고 우리 국내 기업 살리고 노동자들 임금 안 깎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 아닙니까? 이 건설 현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을지로위원회에다 그리고 국회를 찾아가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4시 24분입니다. 지금 오이택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서 5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듣고 발제하신 오이택 총장께서 좀 반복되거나 아니면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 5분 정도 토론자의 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의견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회자로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함께 참석하신 분들 한 2-3분 정도 길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현장 의견도 듣고 그렇게 또 답변하는 그런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총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그 토론자분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국토부 사무관님이 그 내용을 뭐 잘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갖고 좀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뭐 충분히 그 이해는 되지만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건설기획관리법이 개정이 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가 넘었었고 상당히 벌써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태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시장 단가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국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어쨌든 뭐 의원실에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법적 유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뭐 조선소는 왜 내구연한 적용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소 크레인은 1년 365일 가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크레인은 3년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잖아요. 지금 예? 갖고 있는 게 아까도 뭐 제가 수치에서 얘기했지만 물량이 3분의 2가 줄었다라면
3년 만에 한 번씩 현장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 내구 연원을 따지면 조선소 크레인은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다 그냥 다 갈아야 되죠. 이게 더 맞잖아요. 그냥 가혹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들이 법이 어쨌든 일반적인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소는 재벌이라고 빠지고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뭐 또 새롭게 법을 개정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건설기획관리법상 20년마다 현재 규정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검사 받고 뭐 시험 통과하면 3년마다 연장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법대로 문구대로 현장에서 좀 집행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그 표준시장 단가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분양가 인상됐다는 것들은 뭐 초등학생까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뭐 절반 가격이라도 어쨌든 분양가 인상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어쨌든 기존에 받던 거에 1, 20%까지 단가를 후려쳐 갖고 쥐어짜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거 시장 경제도 아니죠 이게. 이걸 갖고 어떻게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까 그 좀 전에 최동주 위원장님이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현장에서 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고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셔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는 정말 좀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언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법이 잘못 집행되고 있던 것들 제가 아까 좀 전에 민병덕 의원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뭐 이래서 노가다판이구만 저한테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우리 여기 아까 을지로위원회 나왔는데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 과반수가 넘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큰 위원회예요. 속된 말로 마음만 먹으면 법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원장님이 나가시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국회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노사가 진정하게 해법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20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오랜 세월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 9월 19일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확히 보니까 17년이 아니고 2019년 9월 19일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토론 내용 보시고 특별히 말씀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2분 정도 현장 플로우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우선 뭐 자리 마련해 주신 자장님이야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합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까지 아주 뜨거운 아주 과열된 분위기는 참 최근에는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주제 선정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시적소에 첫째 첨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연식 제한하는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씩 이거는 사실 건설사에서 10년 이내식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입니다. 필드에서는 암캐도 새 거면은 사고 들라겠지. 아까 메이커 측에서도 그 전문가께서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타워 크레인이라는 거는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 아주 뭐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여태까지 뭐 한 50년 가까이 타워 크레인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결과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건설사에서의 그 요구하는 10년 이내식은 다분히 앞뒤 저희가 안 맞는다. 이왕이면 세게 놨다.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인건비 또는 솔료 장비 임대료 관련해서도 저희도 아까 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법대로만 하자.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 건설산업기본법입니까? 뭐 68조 사항인가? 맞나요? 예. 거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주 금액의 64%? 맞죠? 네, 최소한 그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LH에서 지금 아까 자료 긴급하게 입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창훈 의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0만 원도 못 받는 장비 임대료 290 기준했을 때 여기 1200시간 기준하면 2100만 얼마 받게 돼 있죠? 계산대로라면은 거기 인건비 900만 원 빼면은 실제로 1200만 원 정도는 1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1215만 원. 네. 그런데 지금 200만 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게 지금 우리 타워크레인 업계의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제가 네, 말씀하시죠. 짧게. 저 마이크 안 들고 해도 되나요? 네, 괜찮. 여기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네.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 대신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연식 철폐, 연식 제한 이런 거 나온 지가 이제 말은 2017년도에 타워가 하나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게 연식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다산지구에서.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의정부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 타워 이렇게 또 해체하다가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넘어갔어요. 요래서 2번, 3번 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국토부에서 그 이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면서 그 장비를 넘어뜨린 도비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노조업체 2군데를 부르고 우리 임대사는 안 불렀어요. 사장들이 원래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니네는 죄인이니까 오지 마라 해가지고 근데 원인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떨어뜨린 건데 이 사람들이 가서 대부분이 이거 연식 오래돼서 그래요. 이거 뭐 짝퉁 불량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얘기되다가 2019년도에 연식을 뭐 20년 이렇게 정한 게 정부에서 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건설회사 그 한 10여 명 관리 담당자들하고 우리 협동조합이랑 가서 이렇게 같이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건설회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연식 10년이면은 10년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키면 좋지요. 그래. 그럼 한국에 당신 현장에 10년 이내에 10대가 필요한데 3대만 있으면 반드시 3대만 넣어라. 7대 넣지 마라. 제가 그러니까 연식 그거 상관없이 넣어야죠.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다 동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법으로다가 뭐 10년, 20년 해가지고 뭐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발단이 돼서 연식 제한이 나온 거지 절대로 이 장비가 오래돼서 연식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문제는 그 거기에 불려갔던 사람들이 이게 초청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 거고 지금 한국에서 이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저 이천모 공장에서 돌아가는 뽀땡 장비가 하나 있어요. 35년 됐어. 거기는 PC 공장에서 맨날 그냥 10톤 이상 되는 거 H30에 23G라는 장비인데 이게 아직도 그냥 제 기능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장비 오래 썼다고 자랑이나 그랬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이상하게 이거 뭐 몇 억짜리 장비 갖다가 그냥 제한을 둬가지고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비도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임대료 아까 200만 원만 받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 장비 다 내보낼 거예요. 12돈 10년 저 290 장비 2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 내보낼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심하게는 뭐 80만 원, 100만 원의 장비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걸 우리 사장님들은 아시지만은 여기랑 이렇게 연관이 안 돼 있던 분들은 그냥 뭔가 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토론회 마무리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많은 토론에서
정부를 대변해서 오신 분들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토론회에서 반복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타워크레인 내구 연한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도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10년 이하에서 이렇게 바꾸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태일 재단과 LSG 평가연구원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정 부분에서 좀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시장 단가 관련된 부분도 이건 고용노동부하고도 연동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있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동주 위원장이 얘기했던 바처럼 왜곡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 자체가 오염된 자료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가 발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 문제 속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된 관행이잖아요.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원하청관계 하도급법상 1차 도급만 가능한데 그것이 현실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만연화되어 있어서 이걸 대통령께서 불법 하도급 근절하겠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토록 너무나도 혁명보다도 어렵고 탄핵보다도 어렵다는 보통의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한 그리고 포용 경제라고 하는 공정한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 그것을 다 파괴시키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OECD 이렇게 경제대국을 이만큼 만들었던 나라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인데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돼서 그것이 부실시공을 낳고 또 그것이 임금 체불을 낳고 또 소위 지금 얘기하는 표준시장 단가의 왜곡도 같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중심에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시장 단가 법대로 준수할 것 그것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규율로 작동되기 위한 부분도 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 구성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삼고 함께 고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냥 토론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을지로위원회 하고 해서 연동해서 이 제도가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 때까지 노사정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대화의 틀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재단 그리고 LSG 평가연구원은 당사자에서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듣고 그것이 노사정의 머리를 맞대어서 현실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한 그러한 나라 사회 속에서 다 함께 잘 먹고 살고 그 안에서의 평화를 좀 누릴 수 있는 삶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오늘 발제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노사가 해법을 모색하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 또 노동조합하고 노사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을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그러한 충분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노사청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두 가지 우리 쟁점 요구들인데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해당 부분에서의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하고 전태일재단, LSG 평가연구원, 그다음에 노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함께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의 개선 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분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이미엽 사무관님하고 김진수 사무관님에게 한 번 더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사장님이 그 내구연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건설사들 이게 담합 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 건설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담합 행위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고발을 좀 한 상태이고요. 뭐 이제 조사는 한다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아마 내구연한 문제나 표준시장 단가 문제가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내구연한은 어쨌든 위법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표준시장 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모든 책임은 국토부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도급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이게 키스콘 등록이 안 돼서 그렇지, 키스콘에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다 확인이 다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정부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어쨌든 업계 내부에 또 경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솔직히 제가 좀 노조하고 사측에 좀 제안을 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향후에 노사 저희가 민까지 하는 공동 대책위를 좀 구성을 하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정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이상 뭐 포스코 ENC처럼 5년 이상 갖다 들이대면 제보만 좀 해주시라 이거죠. 어차피 뭐 입찰 보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어느 현장에서 누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입찰에 떨어졌으니까 제보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 장비 얘기했다. 그래서 실제 그것들이 그 업체가 그렇게 입찰 본 업체가 구체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두 번 다시 저희가 한 업체 뭐 현대건설인지 포스코지 한 개 두드려 패는 건 쉬워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후에도 저희가 감시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저 표준시장 단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건 뭐냐면 공공뿐만 아니라 법은 우리가 자동차 위반하면 민자도로건 공공도로건 다 그냥 딱지 끊잖아요. 전 민간공사도 다 적용해야 돼요. 공공만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예? 공공이건 민간이건 다 저렇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냥 우리 내부의 자정결의로 하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시체계 역할을 통해서 저게 실제 좀 현장에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후에도 좀 뭐 이사님한테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실제 이게 안착화될 수 있게 좀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